사륜안. 이 동영상은 사륜안 재생 목록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나루토라는 만화를 보면 사륜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백길사자, 백길사자, 바퀴룬자, 눈한자 해서 복사하는 능력을 가진 눈이 있는데 우치하 이다치, 하타케 카카시 이런 사람들이 사륜안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륜안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뭐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1시간 떠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크라를 색으로 구분하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차크라는 기, 뭐 포스,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고 그래서 사륜안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차크라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사륜안을 가진 사람은 차크라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통찰력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사륜안 동영상 재생 목록에 넣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자주 받고 거듭해서 반복했던 질문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주 대답해줬던 반복해서 했던 질문 중에 수학, 과학, 공부법에 관련된 주제는 사륜안 재생 목록에 들어있고요. 철학, 종교, 도덕과 관련된 주제는 거듭 재생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 겹치는 주제도 있어서 이건 사륜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거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래 이 눈은 제 유튜브 배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사륜안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기 때문에 제 아이콘이 사륜안 동공이고 배너에 사륜안이 있어요. 여기까지 사륜안 재생 목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사륜안을 얻으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뒤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사륜안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해요. 사륜안을 개안하면, 사륜안을 얻으면 시험 문제 출제자의 차크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시험 문제를 겁내 빨리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륜안으로 시험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색깔로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수열 단어 문제를 몇 개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의평가 기출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예요. 뭐 어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흰 돌과 검은 돌이 이렇게 있대요.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부터 30번째 줄까지 검은 돌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한 개, 검은 돌의 개수가 한 개, 0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규칙 찾기가 엄청 애매한 문제예요. 근데 사륜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쪽팔리지만 외쳐볼까요? 사륜안! 사륜안! 하면 딱 3개씩 나누어서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3 곱하기 1 빼기 1. 두 번째는 3 곱하기 2 빼기 1. 5개가 있죠. 여긴 2개가 있고 여긴 5개가 있죠. 여기는 3 곱하기 3 빼기 1. 8개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30번째까지니까 10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3 곱하기 1, 2, 3, 4, 5, 6, 7, 8, 90이 되고 이 뒷부분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55개가 돼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자가 시험 문제에 남겨놨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이 선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륜안을 가진 사람 눈에는 이 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건 개념원리라는 책에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바둑알이 1개 있고 두 번째는 바둑알이 7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럼 열 번째는 바둑알이 몇 개 있냐라는 문제죠. 이거 규칙을 뭐 이렇게 파악해서 소위 말하는 개차 수열을 이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륜안을 통해서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차크라를 보고 색깔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쪽팔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보죠. 사륜안! 사륜안! 자,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누면 이게 세 번째 단계죠. 열 번째 단계는 하나, 둘, 셋, 넷에서 9개까지 있어요. 이게 모두 몇 개 있냐면 6개 있죠. 그리고 한가운데 1개. 그래서 이걸 싹 더하면 271개가 됩니다. 이렇게 사륜안이 있으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다음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 역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인데 성량계비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에서는 뭐 다른 질문을 했는데 저는 성량계비 개수의 일반항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죠. n번째 그림에서는 성량계비가 몇 개 있느냐. 첫 번째는 성량계비가 4개 있고 두 번째는 성량계비가 몇 개 있냐 10개 있고 이 규칙을 막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륜안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겁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외쳐보죠. 사륜안! 사륜안! 자,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륜안을 가지면 이렇게 시험 문제 속에서 색깔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빨간색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넷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n번째는 하나, 둘, 셋, 넷에서 n 그리고 n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색깔로 구분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죠. 그래서 요것들의 합이 문제에서 원하는 일반항입니다. 뭐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1에서 n까지 합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n제곱 더하기 3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사륜안에 대한 감이 오나요?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건 풍선자라는 책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도 똑같이 뭐 성량계비 문제예요. 문제에서는 뭐 10단계를 물어봤는데 역시 똑같이 성량계비 개수의 일반항을 구해보죠. 여기는 성량계비가 4개, 여기는 성량계비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는 성량계비가 12개.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n번째 항에서 성량계비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감이 오나요? 여기서 차크라가 느껴지시나요? 색깔로 구분해 보이나요? 자, 계속 자괴감이 느껴지지만 정말 쪽팔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사륜안! 사륜안! 이렇게 파란색은 셋에서 4개가 있죠. 빨간색도 셋에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n번째는 n 해서 n이 n 플러스 1개가 있어요. 그것이 2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성량계비 개수의 일반항이에요. 어때요? 사륜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훨씬 빨리 풀게 되죠.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풍선자라는 책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도 뭐 성량계비 개수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성량계비 개수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구하는 식을 구하라 했는데 저는 뭐 이런 식, 뭐 이걸 계산하고 그래. 나는 그냥 한 번에 성량계비 개수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별한 만화경 사륜안이 필요합니다. 자, 외쳐볼까요? 만화경 사륜안!
만화경 사륜안!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면 됩니다. 노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N까지. 노란 것이 1부터 N까지 합의되고요. 빨간 것도 하나, 둘, 셋 해서 N까지. 빨간 것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파란색이라고 해야 할지 검은색이라고 해야 할지 검은 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냥개비 개수는 일반항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사륜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몇 분에 걸쳐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를 훨씬 빨리 풀게 되죠. 느껴집니까? 사륜안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자, 사륜안의 장점. 문제를 겁내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뭐 내신 문제도 그러고 수능 문제도 그러고 남들이 1분, 2분, 3분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나는 사륜안을 통해서 암산으로 10초 안에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엄청나게 대단한 이점을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륜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륜안에는 단점도 있어요. 사륜안의 단점. 차크라 소비가 심합니다. 이거 사륜안을 쓰려면 엄청나게 많은 피로감을 느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륜안은 나루토라는 만화 안에서 혈족계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간단히 말하면 유전이에요, 유전. 사륜안은 유전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륜안의 유전자를 타고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륜안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친구 덕에 사륜안을 얻긴 했지만 본인이 사륜안의 유전자를 얻지 못했지만 친구를 통해서 사륜안을 얻긴 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론 타고나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느끼겠지만 문제마다 사륜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리, 일반적인 공식으로부터 문제를 똑같은 한 가지 공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륜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익혀야 돼요. 이 문제에 사용하는 사륜안 방법과 저 문제에 사용하는 사륜안 방법이 달라서 제가 강조하는 정의, 정리, 증명 이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륜안을 쓰기도 어렵고 사륜안으로 익혔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사륜안을 통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지만 안타깝게도 이걸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륜안과 비슷한 능력 배관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짧은 얘기예요. 배관이라는 나루토라는 만화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투시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뭐 배관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사륜안 재생 목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사륜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